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무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월 첫 원리회 겸 신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임 직원 소개와 생일자를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정규직 입사 사원은 없는 관계로 생략하며 바로 이어서 1월 생일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생일을 맞은 임직원은 총 16명입니다. 명단을 호명해드리며 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CS팀 박지민 팀장, 진단검사팀 정선주 부팀장, 사업부 이채영 대리, 기초간호팀 유혜란 사원, 내시경팀 김민경 사원, 내시경팀 정진실 사원, 원무팀 장혜주 팀장, 원무팀 장규빈 부팀장, 원무팀 강예은 사원, 초음파팀 김민정 사원, 초음파팀 한지연 사원, 치과팀 손정희 사원, 치과팀 김혜숙 사원, 전문상담센터 김난수 사원, 전문상담센터 서승혜 사원, 전문상담센터 백경민 부팀장, 이상 호명한 16명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1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1월 꽃마을 소식은 홍민석 상무이사와 김인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 1월 꽃마을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의료재단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4년 갑진년 첫 꽃마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센터 헬스케어 관련 그리고 한의원 관련 뉴스 총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관련 소식 전해주세요, 센터장님. 네, 헬스케어 소식입니다. 24년도 바쁘게 달려오시느라 건강검진을 놓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원분들 주변에도 관련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검진 시기를 놓치신 분들께서 공단 검진을 2월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1577 1000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2023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시기를 놓쳐 검진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2월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 기일까지 보통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예약 시에 검진을 진행하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에 통화를 하셔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이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내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은 처리가 되네요. 네. 공단 검진으로 이제 간단하게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30대 이상부터는 종합적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층 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2024년도 우리 메디플라워 헬스케어가 가성비 높은 캠페인 검진을 제공할 예정이죠. 맞습니다. 저희 캠페인 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리는 이 팝업을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 바빠서 건강을 못 챙긴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직원분들의 개인 검진과 가족들 무료 검진에 관련해서는 하이웍스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의원 관련된 소식입니다. 올해 4월부터 한의원에서 비염이나 허리 디스크로 한약을 지어 먹을 때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편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이제 비염, 허리디스크, 한약을 5만 원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많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의 복지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보통 침으로만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약도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배로 뛰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비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도 이번에 나온 정부 정책을 잘 이용하시면 부담 없는 그리고 부작용 없는 한방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임신 출산과 더불어서 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어서 또 그게 혜택으로 이룰 수 있다면 한의원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으로 2024년도 1월 꽃마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준 김민호 센터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마을 뉴스 잘 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매달 우수사원 릴레이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달 우수사원 릴레이는 지난해 11월 선정한 재무팀 김상현 대리입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우수사원을 선정된 소감과 다음 우수사원 소개까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무팀 김상현 대리입니다. 1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한 5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헬스케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제일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일단 출퇴근하기도 이게 교통이 되게 편리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여기 이제 다니게 되는 큰 이점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내식당이 지난번에 이제 바뀌면서 더 이제 맛있어져가지고 그것도 이제 장점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좀 기억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방간호팀의 김은민 실장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제 5층도 이제 책임지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더 바쁘신데도 항상 이제 업무 요청 드릴 때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일처럼 항상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그 우수사원에 걸맞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을 보내고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작년 후반기부터는 좀 안정이 되나 했더니 아직도 코로나는 끝난 것이 아니어서 저와 이사장님이 12월에 코로나에 걸려 고생을 좀 하였습니다. 또한 올 겨울은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 하니 모두들 예방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명경의료재단의 검진센터는 2023년도에 예상 목표보다 연매출이 초과 달성하여 잘 운영되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꽃마을 식구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었던 것이 결과였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작년의 길을 받아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재단은 1996년 10월 꽃마을 한방병원을 개원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올해로 28년, 4반세기를 넘어 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출발이 한방 파티인데 코로나 영향인지 코로나 사태 이후 해마다 점점 약화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의학은 몸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질병을 물리치는 치료라서 시간과
정성과 경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근본적인 치료라서 난임 치료 한 번에 다음 임신은 저절로 해결되는 멋진 치료 방법이죠. 그동안 한방은 협약 보험이 안 되어서 환자들의 접근이 힘들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0.7로 1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 영역에서는 양방 쪽 시술만 보조를 해왔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전부 양방으로만 가고 한방으로는 양방 시도에 실패한 사람들만 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2023년 작년 9월 1일부터는 산후조리에 한약 치료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50만 원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죠. 또 서울시에서는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3개월 표준 치료비 132만 4,800원 중에서 9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도 202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대상 질환이 안면신경마비,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4월부터는 그걸 좀 확대해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알러지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약 비용의 30%를 보조하는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산후조리 한약 치료 보조금,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 처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의 내용을 여러분 모두는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방치료로 관심을 가져야 우리 한의원이 발전되고 더 나아가 한의학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한의학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길 희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흥망성쇠가 있듯이 국가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 모두 음양의 파도를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둡다고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밝은 내일이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갑진년 새해는 밝은 기운의 해니까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에게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 희망을 품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새해를 값진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꽃마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대표원장님 신년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사장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같이 송년 원래회를 했었는데 벌써 또 한 달이 유수같이 지나가서 또 신년 원래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방금 원장님 신년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그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난번 그 송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세시 덕담에 대해서 다시 좀 리마인드를 하고 그 다음에 올 1년 동안 우리 이 재단과 꽃마을 한의원 주변에 대해서 바라는 한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역시 올해 신년 이 원래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태스에게 물어봐는 없기 때문에 간단한 유머, 여러분들 생각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유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그 갑진년이죠. 갑진년.
아주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더 값진 해가 됐으면 좋겠다. 모두에게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미 여러 분 여기저기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갑진년은 용의 해입니다. 올해 난 사람은 용띠, 또 과거에도 용띠해에 난 사람들 다 그 같은 띠동갑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난 송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는 개천에서 용나는 해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갑진년 그러면은 갑은 여러분들 그 십간 십이지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갑이 이제 첫 해입니다. 그 다음에 띠로서 이야기할 때는 십이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진, 진이 들어가죠. 그래서 갑을병정의 갑이고,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 진의 용의 진이고, 그래서 갑진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이 올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대운이 온다면, 올해 큰 운이 여러분들에게 배당이 된다면 아마 부와 귀가 같이 올 그런 해일 수 있습니다. 부귀, 부귀는 축제, 재산을 모으는 해이고, 또 귀는 진급, 각 직장에서 급수가 올라가는, 진급하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귀 대운이 오려면은 그냥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역량을 100%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부귀가 올 수가 있고 큰 운이 우리에게 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하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겠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대천명의 겸손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꼭 올해 큰 운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소운도 있습니다. 소운. 작은 운도 온다면 행복하죠. 작은 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 세상에 건강보다 더 중요한, 작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운입니다. 건강과 그 다음에 소소한 행복. 소소한 행복. 행복이 뭐 대단하고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행복들도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해요. 그리고 가정평화, 이렇게 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을 향해서 노력하면서 우리가 갑진년 한 해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단과 병원에 바라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검진센터만 해도 지금 100여 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여 명의 직원들이 연초에서 연말까지 전력 투구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새해에는 이런 노력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종류를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전력 투구를 해서 좀 객단가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또 우리의 노력이 좋은 마진을 내서 마진이 상향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우리 경영진들도 그런 그 객단가의 상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서울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씩 강남 이 서울대 강남 병원에서, 강남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항상 매년 1회 합니다만은, 올해도 역시 12월 연말에 검진을 했는데, 서울대 검진료는 상당히 비싸요. 제가 특별히 대장 내시경이나 위장 내시경, 내시경을 하지도 않고 아주 기본 검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진료가 한 17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저는 또 동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인이 돼서 한 1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만, 기초 검사만 해도 150만 원이니까 아주 적지 않습니다. 그럼 위장 대장까지 하면은 200만이 훨씬 넘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서울대 검진센터처럼 의료의 검진의 질과 종류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검진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외국인 검진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한 해가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고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꽃마을 미술관이 올 작년 봄에 개원을 했죠. 여천 갤러리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직원 한 100여 명이 그 갤러리를 아마 둘러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그 갤러리를 구경하지 못한 직원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갤러리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외부 인사들 한 200~300명 이렇게 이 갤러리를 둘러봐서, 아마 여천 갤러리 오픈한 후에 한 300~400명 내방객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내방객의 내방 소감을 그동안에 경청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칭찬들도 많았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대단한 명품을 모았느냐, 이런 칭찬도 있었고요. 또 이사장이 한 사반세기 동안 모아가지고 이것을 여천 갤러리라는 우리 병원장님에게 헌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보내주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귀한 명품들, 또 우리 병원장님에게 헌정하는 그런 좋은 뜻이 이 지나치게 옹색한 스페이스 때문에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좀 아쉽다.
그래서 보다 넓은 공간에서 명품이 제 모습을, 제 얼굴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갤러리를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그 좋은 공간에서, 적절한 공간에서 좋은 뷰를 볼 수 있을 때 그 명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좋은 명품이 좋은 공간에서 좋은 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원장님이 역시 그 삼신알미, 서초동 삼신알미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콜렉션 한 것들 중에 성모자상, 기독교의 성모자상과 불교의 관음보살상, 송자 관음보살상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삼신알미 박물관도 좀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다 결국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앞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유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유머는 그냥 뭐 웃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머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좀 더, 우리 상상력을 더 넓히면서 생각의 영역을, 생각의 공간을 넓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테스에게 물어봐 하고 뜻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거품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거품하면은. 영어로는 버블이죠. 버블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이 거품하면은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게 세대마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30대는 거품하면 설거지, 목욕, 그 다음에 맥주, 카푸치노, 이 다 거품입니다. 그 다음에 40대는 돈이 굉장히 필요한 세대 아닙니까? 40대는 거품하면 이런 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옷값, 집값, 부동산, 경제 전반, 거품하면 이런 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50대는 뭐가 떠오르겠어요? 50대는 거품하면 치료비, 약값, 건강보조제,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60대 이후는 뭐냐면 거품하면, 우리 총무부장님 60대 이후는 뭐가 떠오르겠어요? 60대 이후는 인생이 뭐냐, 거품하면 거품, 물거품, 일장춘몽, 인생이 일장춘몽. 곧 다가오게 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다 거품하면은 떠오르는 상상되는 내용이 다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개하고 미국 개는 알아듣는 말이 좀 다르겠죠. 한국 개는 한국말도 많이 알아듣고 한국 글자도 좀 볼 줄 알고, 모르겠습니다. 글자 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미국 개들은 영어를 알아듣겠죠. 요즘 우리 손녀들은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손녀들끼리 이야기하면 할미가 다 알아듣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돗개와 셰퍼드가, 진돗개는 한국 국산 개 아닙니까? 셰퍼드는 미국 개죠. 셰퍼드가
산에서 달리기 경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진돗개가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냥 내려오는 거냐? 그러자 진돗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푯말을 가리키며 거기 그 푯말 때문에 내려오게 됐다. 푯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아시겠어요? 개발 제한 구역. 셰퍼드는 못 알아봤는데 우리 진돗개를 딱 보고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달리기 하다가 거기서 스톱하고 내려와. 실제로 이런 게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낙하산과 배낭. 낙하산은 요즘 비행기 사고도 나고 하니까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올 수 있는 게 낙하산 아닙니까? 배낭은 중고등학생들 메고 다니는 배낭이죠. 자,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의 추락이 임박했음을 알렸을 때 비행기 속에는 학생, 조종사, 수도승, 그리고 정치인, 조종사를 제외하면은 학생, 수도승, 정치인 세 사람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비행기는 낙하산이 셋뿐입니다. 나는 가서 이 비행기 사고에 대해 보고도 해야 하니 하나는 제가 사용해야겠습니다. 조종사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또 하나는 내가 차지해야겠어요. 나는 인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고 정치인이 나섰습니다. 참 정치인이 나서기 좋아하죠.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하는지. 정치인은 조종사를 뒤따라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낙하산이 몇 개 남았습니까? 처음에 낙하산 3개 남았다고 그랬죠. 조종사가 하나 가져갔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하나 슬쩍 가져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수도승은 학생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나는 세상을 살 만큼 살았어. 학생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그러니 마지막 남은 낙하산은 학생이 쓰게라. 행운을 비네. 그러자 학생이 말했다. 스님, 걱정 마세요. 낙하산은 아직도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저 정치인이 황급히 가지고 간 것은 낙하산 아니라 제 배낭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배낭하고 낙하산을 정치인이 황급하게 가져가면서 학생을 배낭을 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어. 정치인은 갔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인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직원들 중에 여성들이 많죠. 몇 프로 정도 되나요? 80%?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남자들은 특히 여성들 앞에서 조심해서 말 조심해야 돼요. 여자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우리 총무부장은 알아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막대 먹은 직원들이 혹시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자, 여자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첫째, 다른 여자에 대한 자랑. 저 아무아무개 미스 킴 정말 멋있어. 이 자랑, 다른 여자에 대한 자랑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욕 조심해야 돼요. 욕하는 걸 터프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평생 여자친구 못 사귄다. 그 다음에 3번째 조심해야 돼요.
뻥 적절한 농담은 여자를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계속 뻥치다 보면 기억하지 못하고 이말점을 하게 되어 여자에게 신용을 잃습니다. 뻥 조심.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조심해야 됩니다. 살 좀 빼. 여자에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특히 뚱뚱한 여자에게 걸리면 죽음입니다. 다이어트 잘못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에 관한 얘기, 특히 그 남자 많이 사랑했어? 얼마만큼? 나보다 더 따위의 말 하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등등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도 좀 생각해보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신년사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첫 원례회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월) 꽃마을 원래의 행운권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행운권 추첨은 역시나 홍민석 상무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치과 김옥진 팀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행운권 사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고자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행운권에 뽑히신 분들께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휴가 혹은 건강검진, 검진권으로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이 사용법에 대해서 아직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 사용의 경우에는 기한을 올리실 때에 휴가권 사용이라고 코멘트를 남겨서 올려주시면 총무부에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건강검진권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예약팀으로 마찬가지로 행운권 사용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를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첫 꽃마을 원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